네, 앞으로입니다.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비가 조금 오죠. 네, 여의도 근처 서울에는 가을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어제 우리 한국 시장 25일날 한국 시장이 아까 양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하락은 했습니다만은 양선에 마감했고, 어제 장에 또 외국인들이 선물을 많이 사고, 어제 포지션만 보면 외국인들이 상방에 베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네들은 확실히 어제 밤새 미국 장이 올릴지를 알고 땡겼는지 상당히 참 재밌죠. 근데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날의 그 마감 현황을 보면 다음날 해외 시장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어제 새벽에 미국 시장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례적으로 아침 미국 시장 현황을 좀 영상을 찍게 되죠. 워낙 장의 변동성이 크고, 뭐 초록색 초록색 포털 사이트에도 항상 주식 관련 이슈가 나오고, 또 지상파 SBS나 KBS나 MBS나 지상파 방송에서 주식 관련 방송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좀 주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예, 저는 오늘 약간 타이틀은 완전히 감싸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어제 지금 어제 우리 장에 좀 영향을 많은 거는 사실 다우지수보다는 나스닥이죠. 네, 나스닥이 어제 4% 빠졌습니다. 하락폭만 놓고 보면, 글쎄요, 어제 잠깐 뉴스를 봤는데 좀 많이 빠졌었어요. 뭐 사실 그거를 몇 년 만에 뭐 했다 그거 계산하는 거 뭐 쭈찝으면 중요한데, 그게 뭐 사실 제가 볼 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이 저점을 말합니다. 11월 11일 저점. 요 저점을 이제, 그러니까 7,300선이죠. 네, 7,300선을 완전하게 잡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장대 연봉이 나왔는데 이게 아니고 이게 나왔다는 거는 다시 한번 2차 파동에서, 여기가 이제 큰 1차 파동이 있었고 잠깐의 되돌림, 2차 파동에서 어느 정도 반등의 시그널을 준 겁니다.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이제 25,000선인데 조금 모자라죠. 16포인트, 400포인트 올랐는데 이걸 완전히 감싸지 못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제가 판단할 때는 다시 감쌀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제 가장 좀 특징적인 것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6%가 올랐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이걸 감쌌습니다. 그쵸? 이제부터 요거와 같이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빵 주식도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도, 물론 아마존이 지금 시간에서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다시 감싸는 모습이었고, 또 하나가 구글 같은 경우도, 구글은 GOG죠. 외국은 우리는 숫자 6자리를 씁니다만은 미국은 주식을 약자를 씁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감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나스닥이 좀 좋았는데, 이건 조금 우리 장에 영향이 좀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직 좀 멀었어요. 그쵸? 반도체 지수는 여기 있죠. 제가 어제 영상에도 찍어드렸습니다만 반도체 지수가 우리 영향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 요인은 조금 낮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에서는 우리 대표적인 금융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올랐는데 대부분이 완전히 감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또는 뭐 알파벳도 올랐습니다. 구글요. 아까 봤습니다만 트윗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주요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똑같이 봤습니다만은 아니 감싸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좋았던 것은 약간 우리 장에 부담을 줬던 것이 이탈리아 리스크죠. 이탈리아 리스크. 이건 이탈리아 리스크는 이탈리아 재정 위기에 대한 이슈였는데, 이탈리아 리스크는 어제 그 유럽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ECB가 있는데, 일단 드라기 총재가 일단 금리는 당연히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식 편으로 QE를 진행하고 있죠. 양적 완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거의 올해 연말까지 합니다. 근데 거의 이제 종결되는 그림이라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ECB가 금리를 동결한 건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동결하는 그림이었는데, 이 이탈리아 리스크에 대해서 드라기 총재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조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EU죠, EU. 이탈리아와 유럽연합 EU의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22 드라기 총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단 긍정 요인이고, 약간 부정 요인은
여전히 달러화가 조금 강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달러화 하려면 보는 게 DXY인데 이게 96.6 정도로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차트로 이게 지금 준비를 안 했는데 달러가 강합니다. 달러가 강하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미국 장으로 좀 빨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안전자산이 강했었어요. 예, 안전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엔화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강했었는데 약간 그렇진 않아요. 조금 완화가 됐고 미국의 그 10년물 국채금리는 여전히 이제 어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 3.1%. 그러니까 어제 하락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었고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는데 이 말은 오늘 기준으로는 또 미국제인 반등을 하면서 약간은 뭐 기존 스탠스로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어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베이지북에서 11월 7일 8일 날 미국 금리 발표가 있는데 물론 11월 달은 동결입니다. 베이지북에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매파적 발언을 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내리면 안 돼요. 근데 어제 이틀 연속 내렸던 거는 국채 금리가 내렸다는 건 채권을 많이 산 거죠. 예, 반대니까. 그래서 그는 왜냐하면 주식을 팔고 채권을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렸던 건데 다시 이제 조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지금은 호재입니다. 예, 금값은 뭐 그게 상관없는데 조금 올랐다 내렸고요. 그래서 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어제 보면 개인들이 이제 많이 틀리고 있는 거죠. 예. 24일날 2600을 코스닥 팔았고 15일날 2800원. 외국인도 물론 팔고 있습니다. 계속 팔고 있는데 그걸 일단 금융투자가 조금 받아주는 부분이 조금 긍정적이었고 근데 어제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금액을 샀었어요. 11,000계약 정도 샀었고 콜옵션도 예, 100억 정도. 그러니까 개인만 계속 풋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제가 볼 때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거의 개인은 매도는 털렸다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A에서 파란 걸 볼 수가 있고요. 파생시장에서의 어떤 외국인의 포지션은 올 풋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에 몰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안 되겠다 싶은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파생시장의 포지션은 외국인과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파생시장에서 밑으로 장이 계속 내려갈 것을 베팅한다는 말은 장은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은 여기서 메꿀라면 이까진 가야 되겠죠. 코스피는 대략 2100선이 이제 그래도 이제 요건 좀 어렵죠. 아직까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료는 전부 다 10월 11일 위치를 말하는데 우리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일단 가장 오늘 아마 제가 볼 땐 이 정도는 못 갈 거예요. 2100포인트까지는. 하지만은 이제 어제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 한 요 정도에서 그렇게 밑으로 감싸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오늘 장이 이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밑으로 감싸지만 않으면 돼요. 다시 2050m 내려가는 거 어느 정도 올라서 음봉은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바로 2100포인트까지 뚫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어제 종가의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종가를 잡아주는 그 흐름으로 간다면 미국 증시가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다시 이제 장악하는 이걸 다시 회복하는 시도를 보일 거잖아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장 같은 경우는 조금 안 자리가 잡힙니다. 지금 월봉 주봉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깨졌던데 왜 보겠습니까? 예, 이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강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코스닥은 보면 네, 조금 이게 700 한 10선 정도가 되겠죠. 네, 705선 정도인데 20포인트 정도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코스닥이 땡긴다면 어제 조금 힘이 좋았던 게 그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조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흐름인데 어제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확 들어왔습니다. 그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대부분 5일선으로 보면 되겠죠. 24만 원 전후에서 조금 크게 밀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종목들이 크게 지금 밀리지만 않는다면 크게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우리가 두 번의 금요일을 겹친 적이 있어요. 그쵸? 지난 12일날 금요일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금요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지난 두 번 동안 다 금요일은 상승이었습니다. 예, 이게 왜 지수를 보고 있니? 금요일은 다 상승이었어요. 지난주 10월 12일날
그리고 또 12일날, 19일날, 그리고 또 금요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뭐 금요일이 무조건 올랐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위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오늘 어제 어떤 저가를 우려하는 그런 건 나오지 않을 겁니다. 걸리는 게 하이닉스가 어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도 조금 반등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본이었죠. 그래서 오늘 장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 관심 종목 아침에 동시효과 돈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뭐 골고루 잘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아직까지도 이제 경협주들은 그 반대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 동시효과는 크게 신경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제작하고 올리면 여러분들 영상을 확인할 때 아마 시장이 열릴 것 같은데 뭐 이건 약간 흘러가는 장일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영상의 포인트는 장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큰 하락이 왔을 때 이거를 완전히 장악했을 때,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 이게 나스닥 기준으로는 여기까지 와야 장악이 되는 거죠. 7,400선까지. 다우는, 다우도 대략, 요거는 이제 25,000원 중요한 거고, 또 한 25,200 정도 와야 조금 더 힘이 붙는 거고,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종목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우리가 특정 종목을 볼 때 셀트리 오는 건 언제가 진짜입니까? 25만원 감싸야 되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걸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만은 오늘을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다음 주를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오늘은 어느 정도 소폭의 캡상에 의해 오늘은 양봉, 음봉은 포커스를 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싸지는 못했지만은 이 감싸는 과정을 진행되는 그 날이 될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 모든 키는 개인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개인과 거꾸로 가면 돼요. 우리도 개인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개인은 마바라들 앞으로 했습니다.